이종걸 원내대표님으로부터 그간 여야 협상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 뒤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제 임시국회 같지도 않은 임시국회에 또 원포인트 원회를 열도록 됐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애써 힘써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올라오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있었던 비쟁점 법률 47개를 처리하는 것으로 끝낼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님 모시고 저당의 김무성 원유철 대표와 함께 했던 2+2 회동에서 낸 결론은 오늘 본회의를 열자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동안 47개 한 것에 대한 그나마 그거라도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존심 섞인 국회 일정입니다.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만 저희는 열심히 포갑 같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들어서 나름대로 우리 당의 모습을 잘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있었던 원내대표 정책의장 플러스 회담에서 그동안 있었던 쟁점 법률, 노동법을 포함한 쟁점 법률에 관한 회담을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만 사실 결론은 큰 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여야 지도부 2+2 회동회조차도 아무런 성과가 없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함, 오만함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달 들어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 무려 8차례나 회동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 당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쟁점 법률에 관련된 각 상임위의 상임 소위위원님들 그리고 간사님들은 거의 집에도 못 가시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천만 명의 유권자를 유령 국민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당한 과반을 보장하는 현행 선거법에 집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통과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하면서 성과를 얘기하는 현행 246 지역구에서 253 그리고 그의 한편 비례수가 7석 주는 제도는 1000만 사표를 더 사표로 만드는 반개혁적 반국민 주권주의적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굳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과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국회를 고무도장 취급하는 대통령에게 납작 엎드려서 쟁점 법안 토시 하나 고칠 수 없고 선거법 제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합니다. 더욱이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쟁점 법안들을 선거구 획정과 연기하는 파렴치한 행태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수 여당의 지위를 포기한 처사라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에 제기하고 있는 소위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안이 야기할 국민적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20대 신입사원까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댄 두산 사례를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노동 5법 강행 처리가 불러올 대한민국 노동의 잔인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간제법, 이것은 비기정규직 양산법입니다.
민생법이 아니라 인생법입니다.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 이거야말로 파견을 33개 업종에 제한하고 있는 파견을 늘려냄으로써 파견제 양산법입니다. 이 경우 전체 노동자의 상시적 고용 불안 상태를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제고법, 소위 원샷법을 홍영표 의원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나오셨나요? 저희가 고육책으로 그동안 재벌들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의 경우에는 특혜가 될 수 있는 영역에서 제외하지만 새누리당 그동안 2달 동안 앵무새처럼 처리한 사정 구조조정에 필요한 업종인 석유화학, 또 철강, 선박, 조선에 관해서는 재벌을 또 포함한 이곳에 범위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파견의 협의를 하는 듯 했다가 오후가 되자마자 윗선의 어떤 지시에 윗선의 지시가 내렸는지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보니까 WTO 보조금 규정입니다. WTO 보조금 규정은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여러 절차 간소화법, 구조조정에 있어서 예컨대 소규모 합병 경우에 종전에 10%에서 20%로 넓힌 것, 간이 합병, 간이 분할, 그것이 아니라 조세 감면 특별법에 의한 조세 혜택까지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자백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롯데 사태에서 보듯이 재벌에 대한 특혜, 재벌에 대한 법인세 감세, 재벌에 대한 과도한 보호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글로벌 재벌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상법 기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재벌들에 대한 규제와 가버넌스 통제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재벌의 특혜를 그것도 조세 감면 특별법에 의한 특혜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재벌 특혜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감면 특별법상의 혜택이 없어진 단순한 절차 특례법이라면 저희는 이 세 가지 업종을 포함한 확대된 범위의 원샷법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아까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실제 이 원샷법이나 또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나 모두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 실패의 민생 파탄의 책임, 일자리 감소의 책임, 우리나라 경제 추락의 책임을 이 법 하나에 돌려서 야당이 오히려 발목 잡는다는 이유로 발목 잡아서 이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 파탄의 원인이 야당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기 위한 여당의 박근혜 정부의 의도와 마각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다시피 서비스 산업발전법 그동안 얘기했던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가 수천 개의 의료 서비스 모두 다 통과시켜주겠다. 다만 걱정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것은 의료 공공성의 문제 때문에 한 달, 두 달 좀 더 추후에 판단해서 통과하자라고 하는 그 많은 호소, 애탄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통과 못하겠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지금까지의 줄곧 일관된 태도는 바로 재벌의 의료 서비스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진출법, 허용법 이런 것도 아니겠느냐. 그나마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 당이 발목을 잡아서 의료 서비스, 기타 서비스 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는 발목잡이 야당으로 돌려서 그동안 경제 실패를 야당에게 돌리려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건마다 일마다 항상 이 법 두 개를 얘기하면서 딱 두 개 법입니다. 법 얘기하면서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탓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런 것 아니겠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스피커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딱 두 개입니다. 그동안 30개 법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해달라고 해서 4년 동안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 이 서비스 발전법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개 금융 구조에 관한 법률은 우리 저 정무위에서 김기식 의원이 애쓰신다만 그거는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사실 포기하다시피 해서 27개 법을 다 통과시키고 오로지 이제 남아있는 거 서비스 발전법 하나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소위 말하는 기업활력제고법 그것도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의총 때 많은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법, 세계 영역을 허용해주는 고육책을 우리가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이에요. 오로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뜻을, 그 책임을 마치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목기 의장님 오셔서 논의하면서 의견의 접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이 아니라 저 새누리당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 인권법의 경우에 그동안 신재훈 간사님께서 많이 논의를 좁혀주셨습니다. 외통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이제 한두 개 장점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 북한 인권법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이견도 다 좁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12월 30일이 지나면 선거법 협상이 잘 안 돼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는 선거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각 선거구가 없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무직공 상태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입법 비상사태, 참정권 비상사태, 또 무슨 헌정 비상사태라는 그런 과장된 논리 비약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1월에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놓은 이후로 새누리당은 꼼짝 않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결과 찬성의 그 기술적 조화를 통해서 새누리당, 과반수인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결론이 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동안 우리는 7번의 선거법 협상을 문재인 대표 같이 함께 해서 일관되게 비례대표 7석이 줄어든 비례성의 침해의 전제 조건으로 비례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제도는 8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완화시켰습니다. 계속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7석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저는 어찌 보면 병립형 비례에서 연동형 비례라는 좀 더 확대된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논쟁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200대 100이라고 하는 선거법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냈습니다. 그것은 독일형 연동제의 내용이고 상당히 진전된 법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했습니다. 그것을 절반 또 4년 뒤 조건을 완화하면서 8번의 회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최소 의석
소수 정당의 최소 의석 5석을 보장하는 최소 의석이라도 받아. 그리고 18세 연령 한 세 이하는 그것도 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제도를 절충하는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초유의 이 비상사태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지켜왔던 그래도 이 협상과 서로 게임에 누린 정치개혁법을 지금까지의 문화와 달리 직권상정하는 방식으로 일방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논의했던 쟁점 범위를 앞으로 논의할 수 없다. 그것은 모조리 여당의 책임이다. 새누리당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원철 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저희들이 낸 완화된 17, 8번의 완화된 계속 완화시킨 그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 수용을 조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입법 비상사태니 운운하는 선거구가 사라지는 그런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석께서 오늘 오전에 오셨다고 해서 제가 좀 자세히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47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회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청정고용촉진특별법, 사회보전기본법, 기초연금법 등 우리가 새누리당의 소위 말해서 경제법이라고 하는 것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대상 입법으로 상대 입법으로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의해서 사실 무입법, 무공백 상태로 가게 될 모든 책임은 저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잠시 안에 국회 47건의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1월 8일까지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은 그동안 적절히 원포인트 국회로 지난번 한 번과 이번에 2번째 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